자, 내려오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끼워 맞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별 3개죠. 네, 이게 자주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일단 다른 부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 이해만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 외우시는 거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멍 기준으로 끼워 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끼워 맞춤이 뭐냐? 네, 저희 조립할 때 치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좀 쉽게 조립이 되고 혹은 좀 굉장히 어렵게 조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구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멍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 구멍 파이 50이고 거기 등급 H6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이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헐겁게, 네, 그러니까 구멍보다 좀 축이 작은 경우를 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끼워 맞춤이라는 걸 굉장히 헐겁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등급의 배치가 보시면은 여기로 나눠서 H, G, F 이렇게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억지 끼워 맞춤은 이제 힘을 굉장히 줘서 강제로 끼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N6등급과 P6등급 이렇게 써줘야 우리가 구멍 기준 H6을 기준으로 해서 끼워 맞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중간 끼워 맞춤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읽는 방법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것들도 여기 가운데 여기 녹색깔 선 있죠. 네, 이거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축 기준 끼워 맞춤입니다. 아까는 구멍이 이제 기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축이 기준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축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이제 나눠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까랑 알파벳 배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구멍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여기 보시는 N, P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HO 축에 이제 우리가 치수를 줬는데 파이 뭐 30 그래 놓고 HO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축에다가. 그러면 이 축에 걸맞는 그런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해주려면 H6등급을 쓰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N6, P6 이 등급을 써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네, H6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도 이렇게 녹색깔 선이 있죠. 네, 이걸로 기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봤을 때 한눈에 이거 억지 끼워 맞춤이야, 중간이야, 헐거우냐 이렇게 느낌은 바로 오지 않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둘 수 있는 선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H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H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H보다 왼쪽,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A등급 쪽, A 쪽이 좀 조립할 때 훨씬 쉽고 Z 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A, B, C, D, E, F, G, H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 자, 이거는 저희 앞선 구멍 기준 얘기할 때도 동일했었죠. H까지가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 다음에 JS부터 해서 중간 끼워 맞춤이 시작되는데요. 구멍 같은 경우에는 H6등급에서는 N을 포함하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축에서는 H6등급에 N을 포함해서 중간 끼워 맞춤을 표현합니다. 저희 이거를 이렇게 외우실 때 좀 더 쉽게 외우시려면 저희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구멍보다 축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드는 편이다. 그래서 축이 IT 등급을 입력할 때 숫자가 좀 더 하나씩 낮게 준다. 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멍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H7부터 이제 N을 포함해서 중간 끼워 맞춤으로 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가 1 낮은 H6부터 N을 포함해서 중간 끼워 맞춤으로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연상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표는 이렇게 본다 라고 알고 있는 상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끼워 맞춤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끼워 맞춤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끼워 맞춤. 구멍과 축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치수 차이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생기냐? 네, 저 옆에다가 굉장히 간단한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우선 틈새랑 죬새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가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분홍색이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구멍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은 이렇게 해칭 쳐서
단면 부분이라 보시고요. 안쪽은 이제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경우는 구멍보다 요게 축입니다. 구멍보다 축이 작죠. 이 경우에는 구멍과 축 사이에 어떤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빈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빈틈을 틈새라고 불러줍니다. 틈새. 자, 즉 정리해보자면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클 때 구멍과 축과의 치수 차가 생기는데 그걸 저희가 틈새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틈이 있으면은 축과 구멍이 결합되기 아주 쉽겠죠. 근데 이때 이 틈새에도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요. 자, 우선 최소값 같은 경우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에서 축의 최대 허용 치수를 뺀 값을 제가 최소 틈새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구멍이 50, 그리고 H 등급을 써서 아래는 0, 그리고 위 치수가 0.5라고 할게요. 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똑같이 기준은 50인데 위가 0, 아래가 0.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이 틈새 값이 생기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보시면 최대 틈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가 이제 50에 플러스 0.5니까 50.5가 되겠죠. 최소 허용 치수는 50에서 0.5를 빼야 되니까 50에서 0.5를 빼면은 49.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최대 틈새는요 1이 됩니다. 1.0이 되겠죠. 최소 틈새는 보니까 제가 0과 0을 해놔서 최소 허용 치수 50 그리고 최대 허용 치수는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즉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최소 틈새와 최대 틈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여기는 구멍의 치수와 축의 치수가 동일한 상태가 된 거니까 이건 틈새라고 볼 수 없는 상태긴 합니다. 예시를 좀 더 다시 들어보자면 여기가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틈이 있는 부분의 값을 틈새라고 하는데 이걸 최소 틈새와 최대 틈새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젬새는 뭐냐? 젬새는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은 겁니다. 작다 보니까 조립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분홍색이 이제 구멍이고요. 파란색이 축입니다. 그랬을 때 딱 보시기에도 여기 구멍보다 축이 커서 강제로 힘을 외력을 써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게 보이실 건데, 자, 이때 틈새와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영역, 여기를 우리가 따로 명칭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젬새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 여기가 이제 젬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젬새를 구할 때도 저희가 이제 값을 허용 치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구멍이 이제 축보다 작을 때니까 구멍 똑같이 50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얘를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3 해볼게요. 축 같은 경우에 이제 50 두고, 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0.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50.3이 되고, 그리고 49.5가 되겠죠. 최소. 그리고 축 같은 경우에 51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소 값이 49.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젬새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자, 우선 최소 젬새, 축의 최소 허용 치수 49.5에서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를 빼래요. 자, 50.3이다. 이건 성립이 안 되죠. 왜? 축보다 구멍이 큽니다. 그럼 이거는 젬새가 아니라 틈새로 들어가야겠죠. 틈새로 들어가서 틈새가 0.8만큼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계산해서. 자, 그럼 최대 젬새. 자, 축의 최대 허용 치수 51이었고요. 거기에서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49.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가 젬새가 가장 클 때인데 계산해보면은 1.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틈새라는 건 이제 구멍이 축보다 확실히 커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생긴 그 영역을 틈새라고 한다. 그때 이제 최소 틈새와 최대 틈새로 나눠주게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젬새도 마찬가지죠. 젬새도 이제 좀 더 큰 겁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는 구멍보다 축이 큰 거죠. 이럴 경우에도 이제 상호 간섭이 생기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젬새라고 하고 그 젬새를 구할 때 최소와 최대가 있다 라고 이제 짚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려오시면 여기 개념 잡기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면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간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치수는 이렇게 50 플러스 0.035 그리고 아래는 0. 축의 치수는 50 플러스 0.042 그리고 아래가 플러스 0.017이다. 이때 최대 젬새는
자, 최대 잼새면 일단 축의 치수를 먼저 가장 큰 걸로 잡아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50.042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축의 최대 허용 치수. 그럼 이제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는 몇이냐? 보시면은 50의 아래가 0이니까 5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둘을 계산해 보면 0.042가 나오겠죠? 이게 최대 잼새 값이 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방금 배웠던 틈새와 잼새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끼워 맞춤의 상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IT 등급, 뭐 H7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한번 하고 넘어가 보실게요. 자, 우선 헐거운 끼워 맞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헐겁습니다. 헐겁다는 얘기는 조립이 굉장히 쉽고 항상 틈새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구멍이 항상 축보다 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끄럼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회전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헐거운 끼워 맞춤하지 않고 베어링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이제 틈새도 있을 수 있고 잼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값을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틈새가 생길 수도 잼새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헐거운 것도 좀 곤란하고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춤 상태가 되는 것도 좀 애매할 때 그런 부품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네,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잼새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춤, 즉 조립을 할 때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를 바랄 때 쓰는 겁니다. 보시면 분해와 조립을 하지 않을 때 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세 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점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크다. 최소 치수가 최대 치수보다 크네요. 즉 언제나 구멍이 축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틈새가 생기죠. 항상 틈새가 생기는 끼워 맞춤으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필요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항상 틈새가 생긴다는 거에서 확실하게 느낌이 오시죠? 억지는 항상 잼새가 생겼습니다. 중간은 저희가 틈새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잼새가 생길 수도 있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끼워 맞춤의 종류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구멍 기준식이냐, 축 기준식이냐, 저희 아까 헐거운, 중간, 억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때 왼쪽에 기준이 대문자냐, 아니면은 소문자냐, 뭐 이런 것들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대문자면은 구멍 기준이 되는 거고요. 소문자면은 이제 축 기준이 되는 건데,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멍 기준식. 구멍의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인 끼워 맞춤 방식이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인 건 H입니다. 그래서 H 기준으로 해서 끼워 맞춤을 하게 되는 것, 이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축의 위 치수 허용차가 0인 겁니다. 네, 이거는 소문자 H였죠. 그래서 저희가 소문자 H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 끼워 맞춤이 축 기준식 끼워 맞춤이 된다 라고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네, 여러분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끼워 맞춤의 표시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파이 20 H7.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지름 20짜리 구멍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부분이 7등급의 IT 공차를 가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H7. 저희가 꼭 그 IT7이라고 해야만 IT 공차가 7인 게 아닙니다. 여기 IT 부분에 알파벳을 씀으로써 저희가 등급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은 IT 공차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이 20 H6. H가 소문자네요. 그럼 소문자니까 축이죠. 아까는 구멍이었고 지금은 축입니다. 똑같이 또 이제 6등급의 IT 공차를 가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1번, 2번 정답 아닙니다. 다음, 자, 이제 여기에서 어딜 기준으로 해서 끼워 맞춤이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파이 20, 네, 지름 20이란 얘기죠. 거기에 H 7등급인 구멍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축이 G6 등급인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일단 작성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H7을 기준으로 했을 때 G6이 헐거운 끼워 맞춤이 맞냐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아래에 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H7이면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G6은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이 맞네요. 3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혼란이 오실 텐데,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네, 다 외우면은 물론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저희가 H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선을 하나 그으시면은, 자, 이제 H는 헐거운이고 그 옆에 끼워 있는 부분이 중간이고 그 옆에가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다 라는 얘기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멍 기준일 때는 H6 그리고 축 기준일 때는 H5 여기까지가 JSKM만 중간이고요. 구멍 기준 H7 축 기준 H6부터 N등급도 중간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아까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헐거운은 좀 비교적 쉽게 외우실 수 있는데 억지 끼워 맞춤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4번 보기 다시 볼게요. 자, 파이 20 H7, 네, 지름 20인 H7 구멍이라고 했고요. F6, 네, 이것도 네, 작성하는 방법은 잘 됐습니다. F6 축이 그럼 끼워 맞춤이 되어 있는데 어떤 끼워 맞춤이냐? 중간이라고 됐네요. 네, 확인해 보시면은 아니죠. 저희가 A, B, C, D, E, F, G, H까지가 헐거운인데 F도 헐거운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이 아니라 헐거운이라고 써줘야지 맞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허용 한계 치수를 어떻게 기입하면 되냐? 네, 저희 지금까지 기입하는 거는 몇 번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측 형체, 내측 형체, 뭐 축이나 구멍 이런 거 상관없이 위치수 허용차는 위에, 아래 치수 허용차는 아래에 써주란 얘기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죠. 플러스 0.5, 플러스 0.4 이런 식으로 위치수는 위에, 아래 치수는 아래 이렇게 써주란 얘기고요. 수치가 0일 때는 기호 없이 0으로 기입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새로운 부분인데요. 위 치수 그리고 아래 치수 허용차가 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오, 너무 크네요. 0.5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도 치수. 네, 각도도 사용할 때 길이 치수할 때랑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래 있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입을 하면 좋냐? 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기호에 의해서 이제 지시하는 경우. 기호에 의해서. 자, 조립한 상태 보시면은 이렇게 축과 구멍이 조립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냐? 네, 지금 그런 얘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부분, 네, 파이 30이 이제 기준 치수고, 그 옆에 등급 H7, 그리고 여기 슬래시 하나 들어갔죠. 퍼, G6. 이런 기호를 활용해서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에 의해서 지시하는 경우, 이럴 때는 네, 보시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죠. 구멍 치수는 항상 축 치수보다 위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 써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수치에 의하여 지시할 때, 네, 이럴 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수치 값으로서 이제 지시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부품이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부품 번호를 꼭 써서 이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입을 해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치수 이제 허용한 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입을 하면 되겠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거 옛날에 치수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직렬기입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직렬기입법으로 하면은 정말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1번 부분, 2번 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크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다만, 뭐 3번 부분, 4번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누적이 되다 보면은 공차 값 때문에 어딘가 하나가 굉장히 뭐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누적되더라도 그렇게 기능에 관계는 없겠다 싶은 경우에 쓰는 것이 좋다 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면은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저희 병렬기입법
혹은 누진기입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치수, 그냥 치수가 아니죠. 네, 공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공차, 치수 공차랑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끼워 맞춤 공차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끼워 맞춤 공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파벳 활용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외우겠다라기보다는 각각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용어, 그리고 뭐 젬세라든지 틈새라든지 헐거운 끼워 맞춤, 뭐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일단 이미지화 해두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접하면서 좀 더 확장을 시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등급을 외우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기준 하는 거 있었죠. A부터 H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N부터가 조금 문제가 됐었죠. 그 사이에 있는 JS나 K, M 여기까지는 중간 끼워 맞춤이 맞다고 좀 고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H7, 네, 축 기준 H6이고 구멍 기준 H7 그 부분부터 이제 N이 여기 포함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이런 거는 점점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